4학년 과대표 체육대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상황 설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게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짧게 핵심적으로 한 통해서 해결했던 경우. 그리고 여기도 아예 그렇죠. 여기도 아예 여러분이 상황 설명을 길게 할 거면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문제에 발생된 원인, 그 다음에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경험을 먼저 정리해놔야 돼요. 왜? 답을 먼저 다양하게 정리해 놓는다면 그걸 갖다 쓰는 의사소통 영역 피드백을 어떻게 활용할 겁니다. 이렇게 구체성이 약간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전제가 돼야지만 경력이란 것은 돈을 받고 한 거, 아르바이트라든지 인턴이라든지 뭐 현장 실습 뭐 이런 것도 다 돈을 받고 했다면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실제 자기소개서 항목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하네요. 현대차나 삼성이나 다른 기업들 많이 했는데 굉장히 많이 보셔가지고 이게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올릴 거니까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건강보험공단이 좀 많이 모집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포괄하게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자소서를 보면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돼 있어요. 안 보이네. 5가지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5가지.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지원 동기라든지 입사후 포부 이런 항목은 없습니다. 없고 그 대신에 이제 각종 경험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을 건지를 전반적으로 일단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는 화면에 보듯이 경험, 경력, 기술서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경험 베이스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험, 경력, 기술서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이제 경험, 경력, 기술서 뭐 흔히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 지원서상에 썼던 경험이나 경력을 쓰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험이란 것은 지원 직무 관련 돈을 안 받고 했던 경험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스터디라든지 뭐 이런 개인적인 공부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되긴 됩니다. 모든 게 이제 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상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것도 관계없습니다. 활동적인 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지원 직무와 관련돼서 돈을 안 받고 했던 걸 경험이라고 하고요. 경력이란 것은 돈을 받고 한 거, 아르바이트라든지 인턴이라든지 뭐 현장 실습 뭐 이런 것도 다 돈을 받고 했다면 그건 경력이겠죠. 근데 이제 2000바이트로 돼 있고 뭐 요청하는 것은 뭐 브라인드이기 때문에 브라인드 관련해 가지고 쓸 수 없는 거는 쓰지 마라. 회사명도 쓰지 말라고 돼 있는데 원래 써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좀 쓰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경력 경험 기술서는 대부분이 공공기관 NCS 채용에만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자꾸 오해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뭘 오해를 하자 하면 실제 보면 이게 자기소개서처럼 텍스트 중심으로 쭉 쓰는 방식이 있는데 이 텍스트 중심으로 쓰다 보면 이게 조금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런 텍스트처럼 자소서처럼 텍스트로 쭉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정리하고 분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험, 경력, 기술서는 엄밀히 말해서 본인이 어떤 일을 했던지는 다 나열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다 나열하되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쭉 나열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를 분류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나열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단순히 나열뿐만 아니라 업무를 어떻게 뭐 거기에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을 어떻게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기본이지만 그 속에서 본인이 했던 성과라든지 기존과 다르게 개선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표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 표기는 단순하게 그냥 뭐 잘했다, 목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다는 기존보다 목표 120% 달성했다. 그 다음에 뭐 자꾸 숫자로 자꾸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320명을 모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자소서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방식을 저는 추천합니다. 왜? 이게 자소처럼 이렇게 나열하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고, 그리고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경험, 경력, 기술서는 지원 직무와 연관성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지원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면 여기는 좀 쓰기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 직무와 연관성을 가진 항목을 적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소개 사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적게 되는데 여기 보면 팀 활동 중
다른 팀원이 수행하는 것 때문에 피드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피드백. 그래서 이거 원래 피드백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실제에 보면 의사소통 쪽이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의사소통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너무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애매해서 여기서는 피드백이란 단어를, 물론 피드백 속에는 의사소통도 들어가고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경험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이제 전체적으로 3단 구조로 쓰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과 행동을 했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장점이 되었다든지, 그죠? 이런 얘기를 많이 쓰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좀 있어요.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원래는 이게 이런 구조가 아니고 스타 기법으로 많이 쓰라고 그러죠.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있고 어떻게 노력하고 행동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장점이 됐고 그 장점이 제가 지원하는 분야에 연관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식상해요. 너무 공식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물론 쓰는 건 좋아요. 쓰는 건 좋은데 일단 쓰면 그 장점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과 연결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연하게 사무관리 요양직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연결하는 것보다는 실제 요양보험 업무에서 이런 의사소통 영역 피드백을 어떻게 활용할 겁니다. 이렇게 구체성이 약간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전제가 돼야지만 스타 기법이 활용이 되는 거지. 그게 안 되고 막연하게 공식처럼 계속 지금 보면 다 경험 베이스로 묻다 보니까 전체 다 모든 질문에다가 이런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직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연결하는, 터무니없이 다 연결하는 거는 오히려 바보짓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질문, 4개 질문이 있는데 4개 질문이 있는데 4개 질문에서 한두 질문에만 장점을 도출하고 연결하는 구조가 오히려 더 나아요. 나머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장점에 대해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장점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로만 마무리한다면 인사 담당자 면접관 이 친구는 우리 회사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회사 이 요양직에서 심사직에서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상상한다. 그게 오히려 고차원적인 상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조상에도 보면 이제 상황 노력 결과를 쓰는데 3단 구조를 저는 쓰라고 추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조를 쓰면 여러분은 상황 설명이 너무 많아요. 주저리 어떤 팀이었고요. 주제는 뭐였고요. 팀원은 몇 명이었고 그 상황 설명을 주저리 많이 하시는 경향이 강한데 상황 설명보다는 본인의 노력과 행동을 많이 적으셔야 돼요. 왜? 결국은 인사 담당자 면접관은 상황이나 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궁금한 게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노력하고 행동했는지 중요해요. 그래서 상황 설명은 가급적 한두 문장으로 핵심적으로 줄이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행동했다를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왜? 이게 가장 궁금해 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쓰라고 그러면 좀 힘들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풀어줄게요. 이거는 다른 클립에서도 제가 많이 얘기했던 건데 일단은 질문을 그냥 뺏겨오자고요. 그래서 팀원을 발휘했던 아까 피드백을 발휘했던 경험이라고 이거는 지금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여서 지금 질문하고 약간 다르긴 다릅니다만은 피드백을 만들었던 경험. 그러면 이거 글로 쓰다 보면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단어가 생각 안 나서 네이버 갔다가 구글 갔다가 막 생쇼를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엄밀히 말해서 그 찾다 보면 자꾸 엉뚱한 단어나 문장을 찾고 그리고 딴 데가 있거든요. 어제 LG 이겼어. 여자분은 쇼핑몰 가가지고 장바구니 다 담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은 애매하니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좋다. 우리가 글을 쓰다 보니까 부담을 가진다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고요. 그래서 질문을 그대로 뺏겨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 그게 내 경험이죠. 그래서 경험을 한번 적어봐요. 그 경험을 한번 적고 뭐냐면 4학년 과대표 체육대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상황 설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게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짧게 핵심적으로 한두 문장이면 충분하다는 거. 상황 설명. 그 다음에 그 상황 설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사 담당 면접관은 여러분의 노력과 행동을 더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 노력과 행동이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이런 방식으로도 설득해봤고 이렇게 해봤고 이렇게 해봤고 이렇게 해봤고 여러 구체적으로 좀 논리 설득을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많이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를 통해서 이런 장점이 됐습니다. 결과 2등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결과를 통해서 어떤 장점이 됐습니까? 전체를 이끄는 리더십, 피드백을 잘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저의 장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소개서는 끝났습니다. 왜? A와 E를 이으면 됩니다. 첫 문장에 뭐랄까 지금은 리더십을 약간 예를 든다면 4학년 과대표 체육대회를 통해서 남다른 리더십을 저의 장점으로 만들었습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당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습니다. 이까지만 적으면 자소서고요. 이 그대로 얘기하면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그래서 구조를 만들자고 자꾸 글로 쓰려고 하더니까 굉장히 우리가 글을 못 쓴다고 하고 힘들어 하니까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오히려 한다면 더 좋아요. 근데 왜 노력과 행동에 주목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과거의 경험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행동했다면 우리 회사 들어와서 똑같이 노력하고 행동한다. 이게 역량이거든요. 역량. 경험이 크고 작음이 아니고 그 노력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노력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자꾸 적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안 적어요. 그래서 왜 안 적냐고 하면 예 그거는 면접 때 질문 되면 그때, 근데 구체적으로 안 적어서 죄송하지만 면접까지 못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려면 아까 질문에서 쓰는 거에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해요. 이거는 이제 1번 경험 경력 교수 이외에 나머지 항목은 다 이걸로 구성으로 바꿔 가시는 게 제일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항목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서 본인만의 아이디어란 게 핵심입니다. 핵심 키워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해결했던 경우. 그리고 여기도 아예 그렇죠. 여기도 아예 여러분이 상황 설명을 길게 할 거면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문제에 발생된 원인, 그 다음에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창의성을 너무 확대 해석해요. 창의성은 뭐냐면 이런 질문을 줘버리면 문제는 뭐냐면 남들이 하지 않았던 정말 엄청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잘 없고요. 그런 것들 작은 아이디어도 되고요. 근데 물론 작은 아이디어가 여러 개 쌓여도 관계없고요. 근데 물론은 여기는 본인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하나만 딱 해가지고 이걸 전체를 만족시킬 수도 있어요. 뭐 글자 수는 1000바이트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아이디어 하나만 딸랑 적어 놓으면 이게 반대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 입장에서는 좀 없어 보인다는 거. 그러면 좋아. 그래서 보면 본인의 아이디어를 제시해주고 그 이후에 아이디어 관계없이 추가적인 노력을 어떻게 했다는 걸 같이 적어주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창의적으로 보인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만, 의견,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뭐 작은 거면 여러 개를 제시해도 되고, 왜냐면 남들이 흔히 하지 않는 아이디어는 잘 없기 때문에 전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노력, 아이디어와 연관성이 없지만 추가적인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고요. 그 다음에 협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노력과 행동이 들어간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팀워크이죠. 그래서 여기도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헌신하거나 열정을 쏟았던 경험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공공기관은 그 질문 속에서 원하는 답변이 다 있다는 거. 근데 헌신이나 열정은 뭡니까?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제가 찾아봤어요. 헌신은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거고요. 열정은 어떤 일에 열렬히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헌신은 엄밀해서 실패를 내가 내 걸 포기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했던 노력이 헌신입니다. 맞죠? 열정은 내가 자꾸 했는데도 실패해도 계속 했던 것이 열정입니다. 그러면 이 노력과 행동, 여기서 핵심은 헌신과 열정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의 노력과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포기하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죄송하지만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조직이 거창한 게 아니라도 관계없으니까 본인의 헌신과 열정입니다. 그러면 이 두 단어에 대한 노력과 행동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걸 적으라고 그러면 그냥 본인 팀플한 거나 뭐 그냥 대충 적어놔요. 그러면 이 헌신과 열정에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이걸 왜 보면 헌신과 열정을 다한 친구가 과거에 이런 경험을, 이런 노력을 했다면 우리 회사도라도 똑같이 헌신과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포커스를 보기 때문에 헌신과 열정의 키워드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거는 본인의 노력과 행동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조직의 업무상 불편한 일을 예상되는 것들을 양심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이거는 공공기관의 직업윤리적인 질문입니다.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는 게 사기업보다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가장 좋은 거는 남들이 흔히 원칙과 이거 남을 약간 디스나 빗대도 관계없습니다. 원칙이나 기준을 어기는데 본인 스스로 끝까지 그걸 준수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직업 윤리적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근데 이게 경험이 참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뭐 남들은 컨닝하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흔한 사제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앞에 것도 마찬가지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는 특별한 경험이 없습니다라고 친구들이 많이들 얘기한다는 거. 그러면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자소서를 무턱대고 지금 쓰는 것보다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의 경험부터 먼저 정리해 보는 방법이 좋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이 경험을 먼저 정리해 놔야 돼요. 왜? 답을 먼저 다양하게 정리해 놓는다면 그걸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답이 없는 걸 헤매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험 정리를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여러 표나 양식들이 있는데 이걸 주면 자꾸 숙제를 인식하니까 제가 추천하는 건 전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큰 종이를 2장 정도 사서 붙여놓고 왜? A4지나 노트북으로 하게 되면 그거 정리할 때만 정리하고 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나 양식을 주면 자꾸 그걸 숙제처럼 인식을 한다는 거. 그래서 전지 자꾸 써서 붙이라는 거는 왜? 눈에 매일 보이잖아. 그럼 매일 볼 수 있게. 그래서 2장 정도를 사서 붙여놓고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속에는 큰 경험 적고 동그라미에는 작은 에피소드를 자꾸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쌓아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뽑아서 아까처럼 자소서에 연결하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 정리를 뭐 이턴밖에 안 남았지만 물론 이제 국민보건공단만 되면 되겠지만 다른 데도 또 도전하셔야 되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경험 정리를 먼저 하세요. 왜? 이걸 해놓으면 붙여놓으면 일단은 시간 날 때마다 정리하게 돼 있고요. 자소서 질문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몰려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다 정리해 놓으면 여기 경험 속이 다 있고 나는 뭐 여기 보건공단에 실제 보면 행정직에 지원할 때는 사기업에도 나는 영업관리 이런 데 하다. 그러면 행정직이 아니고 영업관리에 맞는 경우를 바뀌어야 되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썼던 거 그대로 끌고 가고 끝만 돌려놔버려요. 그러면 인사담당 면접관은 얘 직무 모르네 이래버릴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정리해놓으면 여기 다 있죠. 난 면접 질문 여기서 다 나옵니다. 마지막에 자소서에 여러분이 롯데리아 알바 적어놨는데 문제는 면접관이 굉장히 좋은 장점인데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말고 다른 경험이 발휘된 거 없습니까? 머리 하얘집니다. 근데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런 경험 정리를 먼저 충실하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만 정리되면 갖다 쓰면 자소서, 이 갖다 얘기하면 면접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4-5개 경우로 계속 돌려막기 하는 거죠. 그리고 100건 떨어지죠. 그래서 이 경험 정리부터 좀 다양하게 해보시는 게 우선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경험 베이스로 질문하기 때문에 이 경험을 정리한 다음에 아까 했던 어려운 5번 항목이라든지 다른 항목에서 찾아보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른 시간 전략이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드렸는데 실제 보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자소서 쓰라고 그러면 이거 전에 보여드렸듯이 자꾸 전에 얘기하니까 애매한데 김치 싸대기죠. 막장이 아니고 개막장이라고 욕했다는 거. 근데 실제 드라마를 자꾸 보니까 개막장이 되는데 얘기했잖아요. 김치의 주인공은 이 움짤의 주인공은 김치가 아니고 프린터라고. 프린터가 자기 방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김치가 날아가면 재빨리 프린터는 A4지를 뱉으면서 자기 몸에 김치가 안 묻게끔 막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하기 전까지 여러분은 김치만 보고 있었다는 거.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아직까지 합격자 사례를 찾고 있었다는 거. 근데 인터넷에는 합격자 사례밖에 없습니다. 근데 합격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 혼자 보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검색하는 수준이 다 비슷하고 유료로 사더라도 다 비슷한 걸 사요. 그래서 다 똑같은 자기소개서, 색깔 없는 자기소개서가 되고 있다는 거. 근데 기업이 원하는 거는 저 프린트 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대단한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 이야기를 쓰고 여러분 이야기를 면접에도 얘기하고 자소서도 여러분의 논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근데 우리는 다 남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과연 맞는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먼저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쓰고 자기만의 논리를 쓰면 충분히 합격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조금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만의 색깔, 여러분만의 이야기. 그리고 핵심은 얘기했듯이 구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상황이나 상황이나 과정, 생각이 긴 게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과 행동을 가장 궁금해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을 많이 쓴다는 걸 조금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마다 지원 공단이라든지 업무에 연결하는 것보다는 한두 질문에만 좀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급하게 찍다 보니까 옷도 이 모양이고요. 그죠? 애매했어요. 그래서 뭐 좀 아무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중으로 올려야 되는데 올릴까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런 것들 좀 실전적인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여러분한테 도움만 되면 그게 최선이니까요.